번화한 도시 중심, 높이 솟은 고층 빌딩처럼 하늘을 찌를 듯한 상업용 건물이 햇빛 아래 우뚝 서 있고 눈부신 광채를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맨더스 국제그룹의 본사였고 건물 전체가 앤드류 맨더스의 힘과 성공을 상징했습니다. 맨더스는 강하고 냉정한 기업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업계에서 효율성과 냉혹함의 대명사였습니다. 회사 최고층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맨더스는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도시의 번잡한 풍경이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일련의 재무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지만 이곳의 숨막히는 분위기는 그 향기마저 희석시키는 듯했습니다. 가벼운 노크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맨더스는 고개를 들고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평범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맨더스 회사의 말단 직원 중 한 명인 강사 레시스였고 물류 조정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고 두 손은 마치 신성하고 두려운 영역에 들어온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강사 레시스가 공손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맨더스는 손에 든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계속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최근에 병에 걸리셔서 간호가 필요합니다. 강사 레시스는 심호흡을 하며 말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내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고 싶습니다. 맨더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강사 레시스, 이번 달에 이미 이틀 휴가를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선생님. 하지만 그건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이 나셔서였습니다. 강사 레시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맨더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회사 규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길 수 없습니다. 물류 부서는 업무량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다면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딱 하루입니다. 강사 레시스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맨더스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모두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강사 레시스, 회사는 안정과 효율성을 필요로 하지 개인적인 일로 주의가 산만한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사 레시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는 순간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졌고 그의 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면서 마치 공기 중의 마지막 온기마저 가져가는 듯 했습니다. 퇴근 후 맨더스는 사무실을 나섰고 그는 자신의 검은색 고급차에 올라탔고 운전기사가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도시의 고급 주택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창밖의 네온사인은 도시의 밤을 몽환적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맨더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의 생각은 오늘의 업무 계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차가 주택가로 들어서자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피곤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앤드류, 언제 집에 와요? 회사에서 나왔어. 곧 도착할 거야. 맨더스는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하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에 대한 얘기예요. 알았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맨더스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에게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는 삶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녁, 맨더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식탁 위의 저녁 식사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눈에 실망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야근했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맨더스는 양복 재킷을 벗어 의자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말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해. 아이린은 고개를 들어 맨더스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날 거예요.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맨더스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고요. 아이린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이고 당신의 가족이에요. 맨더스는 미간을 찌푸리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린, 난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제공하고 있어. 왜 당신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군. 아이린의 눈에 고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서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맨더스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방 안에는 맨더스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일정표를 확인하며 다음 회의 일정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사무실에서 강사 레시스의 간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절망적인 무력감이 어떤 면에서는 맨더스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다시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맨더스에게 규칙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했고 감정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방해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냉정한 선택이 그의 삶에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의 저택은 고요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에 고정돼 있었고 헤드셋에서는 해외 회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아이린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불룩한 배 위에 놓여 있었고 마치 곧 태어날 생명을 보호하려는 듯 했습니다. 앤드류,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맨더스는 고개를 들고 헤드셋을 벗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이 예정일이 다가오는 거 알잖아요. 병원에 같이 가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맨더스는 아이린을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회사의 최근 프로젝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잖아. 아이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앤드류, 우리 사이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난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맨더스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난 이 가족을 위해 최고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그걸로 부족한가? 하지만 삶은 물질적인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이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맨더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린의 눈에 담긴 실망과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린의 예정일이 앞당겨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를 걸고 맨더스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가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맨더스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양복을 입은 고위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린, 지금 무슨 상황이야? 아이가 곧 태어날 것 같아요.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해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맨더스는 옆에 있는 임원들을 흘끗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운전기사를 보낼 테니 병원에 가 있어.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갈게. 앤드류, 이건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이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전화가 끊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병원 분만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린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두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쪽을 바라보며 익숙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심호흡하고
힘주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앤드류 그녀는 간신히 속삭였습니다. 시간은 2분 2초가 지나갔지만 분만실 밖에는 여전히 맨더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맨더스는 회의를 마치고 드디어 아이린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병원으로 빨리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분만실에서 빈 침대를 밀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저를 따라오세요. 맨더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린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어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맨더스는 앞으로 달려나가 지나가는 의사를 붙잡고 처음으로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맨더스 씨, 최선을 다했지만 부인께서 출산 과정에서 심각한 합병증, 과다출혈이 발생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아이는요. 맨더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맨더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아이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차가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린,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맨더스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그녀의 간청과 기대가 이제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강사 레시스의 간청과 그때 자신이 보였던 차가운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냉정함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맨더스는 처음으로 세상이 이토록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이린과 곧 태어날 아이를 잃은 후 맨더스의 삶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고 눈앞의 모든 것이 어두운 그림자에 덮인 듯 했습니다. 저택의 가구와 장식은 그대로였지만 아이린의 물건들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맨더스는 침실 침대에 앉아 누렇게 바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와 아이린이 결혼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린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의 세상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빛은 영원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사진 속 아이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여전히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맨더스가 깨어났을 때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와 침실을 밝혔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가운 빈 공간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린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식탁 위에는 아이린이 차려놓았던 아침 식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아침을 챙겨주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이제는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맨더스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아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에서도 그의 생각은 딴 곳에가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이린과 뱃속의 아이. 점심시간, 맨더스는 습관적으로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의 화려한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 냄새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린과 함께 웃으며 식사하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의 손대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무작정 거리를 걷던 그는 문득 강사 레시스가 말했던 병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맨더스는 병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규칙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며 인간적인 면을 잊고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휩싸였습니다. 병원을 나온 맨더스는 강사 레시스의 집 주소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는 레시스의 집 앞에 서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레시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맨더스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맨더스 씨, 무슨 일로? 맨더스는 레시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께 그리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레시스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맨더스는 레시스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레시스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맨더스의 진심을 느끼고 결국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맨더스는 회사 경영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리더로 변했습니다. 규칙과 효율성만큼이나 인간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아이린과 아이는 잃었지만 그는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맨더스는 거실 소파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는 빈 술병이 놓여 있었죠. 그는 술로 기억을 지우려 했었지만 잃어버린 조각들은 마치 꿈처럼 끈질기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회사 알림이 떴습니다. 주주들은 그의 결정에 점점 더 불만을 품고 있었고 회사 실적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으며 많은 임원들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맨더스는 화면을 응시하며 모든 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때 온 힘을 다해 이 사업을 지켜냈지만 이제 그 모든 성취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몇 주 후 맨더스의 회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주주들은 돌아가며 그에게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무관심과 무책임함을 비난했죠. 안녕히 계세요. 우리에겐 더 책임감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회사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신의 상태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겁니까? 맨더스는 간신히 고개를 들며 눈빛에 불만을 담았습니다. 회사는 변화가 필요하고 당신은 더 이상 우리를 이끌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맨더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에 앉아있는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CEO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젊은 임원이 대신하게 되었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회사를 떠나던 날 맨더스는 건물의 유리문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금속 명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글자들을 어루만지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게 내 전부였는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저택으로 돌아온 맨더스는 집안이
예전보다 더 냉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당의 긴 테이블에 홀로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12명은 앉을 수 있을 만큼 컸지만 그 자리엔 오직 그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드 와인 병을 따서 잔에 가득 채우고 잔에 일렁이는 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생각은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그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내 엘리나의 미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침대, 그리고 옛 직원 칸사레스의 간청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걸까? 그는 나지막이 자문했습니다. 삶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맨더스는 매일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고 아무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돌보는 사람 없이 잡초로 뒤덮였고 한때 깔끔했던 거실은 흩어진 서류와 빈술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들은 그에게서 멀어져 갔고 한때 그에게 의지했던 사람들도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맨더스의 고독은 점점 깊어졌고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서재에 들어갔다가 책장에 놓인 두꺼운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엘리나가 생전에 임신 일기를 적었던 노트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부드럽고 단정했으며 마치 엘리나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일기의 모든 내용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갑자기 끝나 있었습니다. 앤서니,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 곁에 있어 줬으면 좋겠어. 마지막 문장은 급하게 휘갈겨 쓴 듯 삐뚤빼뚤했습니다. 맨더스는 노트를 덮고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목구멍에서 깊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맨더스는 자신의 무관심과 무시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까지 파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그의 영혼은 깊은 후회에 잠식되었습니다. 그는 홀로 저택 발코니에 나가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한때 그의 꿈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바뀔 거야. 하지만 그는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며 그의 속죄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맨더스의 저택 밖에서는 빗물이 처마를 따라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고 거센 바람은 정원의 나무잎들을 이리저리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하늘조차 그의 실패와 고독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맨더스는 거실 창가에 서서 흐릿한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든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맨더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이런 날씨에 누가 찾아올 리도 없었습니다. 맨더스는 술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남루했고 온몸은 흠뻑 젖어 있었으며 주름진 얼굴은 야위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문틀에 기대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먹을 것을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를 좀 피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맨더스의 미간은 더욱 좁혀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거절하려 했지만 간절한 눈빛으로 애원하는 노인의 모습과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자 마음속에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옆으로 비켜서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현관에 서서 빗물에 젖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저 비를 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진 않겠습니다. 앉으세요. 맨더스는 소파를 가리킨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을 한 잔 따라오고 빵 몇 조각을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맨더스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노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고 마치 노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이름이 뭐죠? 맨더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로렌스입니다. 노인은 잔을 내려놓고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나이에 편히 쉴 곳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로렌스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에게도 집이 있었고 좋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가장 큰 자랑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가 직장을 잃고 우리의 삶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눈가엔 슬픔이 어렸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로렌스의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로렌스는 뜨거운 물을 다 마신 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책장 위의 작은 액자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맨더스의 회사 로고가 새겨진 작은 휘장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로고 기억납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맨더스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걸 아세요?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 휘장을 집에 가져와서는 자기 노력의 증표라고 했었죠. 맨더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칸사레스. 그 이름은 마치 망치처럼 그의 기억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앞의 노인이 칸사레스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맨더스는 차분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로렌스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실직 후 너무 큰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자신의 의료보험까지 해지하고 모든 돈을 제 병원비에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쓰러졌는데 의사 말로는 심장마비였다고 합니다. 맨더스의 손가락이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심한 결정이 연쇄적인 비극을 불러오고 결국 한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해고했는지 아십니까? 로렌스는 고개를 들고 맨더스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맨더스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에게 간청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당신의 결정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음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맨더스는 마치 가슴에 망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신음을 토해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휘장을 맨더스 앞에 놓고 슬픔과 피로에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그저 끼니를 때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운명이겠죠. 하지만 부디 당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맨더스는 휘장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지만 차마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칸사레스가 간청하던 모습과 자신이 망설임 없이 거절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계세요. 맨더스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습니다. 제가 제 잘못을 만회하게 해주세요. 로렌스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피로가 가득했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도 보였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맑은 달빛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불빛 아래 고독해 보였지만 동시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끈끈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맨더스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며
자신이 마주해야 할 속죄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맨더스는 빗속의 로렌스를 저택에 머물게 한 후 저택 전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거실이 로렌스의 존재로 인해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는 동시에 무거운 후회를 동반했습니다. 로렌스의 말 속에 담긴 공허함과 칸사레스라는 이름이 새겨진 휘장은 맨더스의 마음을 끊임없이 찔러댔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비추었습니다. 로렌스는 소파에 앉아 맨더스가 어젯밤 덮어준 담요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췌한 노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내 잘못이야. 맨더스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칸사레스가 사무실에서 애원하던 모습과 자신이 차갑게 거절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당시에는 그저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정이 한 가정을 파괴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로렌스는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몸을 뒤척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계단에 서 있는 맨더스를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색하게 담요를 정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로렌스가 나지막이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맨더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맨더스는 커피 2잔과 간단한 빵을 가져와 로렌스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입에 맞으시길 바랍니다. 로렌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을 음미하는 듯 했습니다. 맨더스 씨, 로렌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여기 머물게 하시는 겁니까? 맨더스는 잠시 침묵하며 커피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마 죄책감 때문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당신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로렌스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전, 맨더스는 로렌스와 함께 저택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 정원은 한때 엘리나가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잡초가 화단을 뒤덮었고 메마른 장미줄기는 외롭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 정원은 제 아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곳입니다. 맨더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만 다시 가꿔볼 생각입니다. 그는 로렌스에게 정원 가위를 건넸습니다. 로렌스는 잠시 맨더스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가위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잡초를 뽑고 시든 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맨더스는 로렌스와 함께 엘리나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맨더스는 엘리나의 묘비 앞에 흰 백합 꽃다발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엘리나, 당신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묘지를 나서는 길에 맨더스는 로렌스에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씨, 앞으로도 제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로렌스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맨더스는 로렌스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속죄의 길은 아직 멀고 험하지만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과거의 잘못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전에 다듬었어. 맨더스는 천천히 말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가 떠난 후 난 더 이상 이곳을 돌보지 않았어. 로렌스는 화단 옆에 서서 말라버린 가지들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이곳은 여전히 아름다워. 맨더스가 나지막이 말했다. 왜 다시 살려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로렌스는 고개를 돌려 맨더스를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람처럼 때로는 무너진 것들도
구할 가치가 있는 법이죠. 그는 이 노숙자 노인이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한마디로 꿰뚫어 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며칠 후 맨더스는 자신과 로렌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할 일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른 가지 몇 개만 다듬을 생각이었지만 점차 이 노동을 통해 내면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화를 되찾았다. 그는 허리를 굽히고 두 손에 흙을 가득 묻히며 마치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는 듯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능숙하게 꽃과 풀을 다듬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섬세했고 모든 행동에서 삶에 대한 존중이 엿보였다. 전에도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셨나요? 맨더스가 물었다.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생명의 기적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장미가지를 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맨더스 씨, 로렌스가 말문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다. 다만 어떤 결정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맨더스는 고개를 들어 로렌스의 손에 들린 회색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상자를 건네받아 차가운 표면을 가볍게 쓰다듬었다. 가브리엘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됐어요. 내가 그의 삶을 망쳤어요. 당신의 삶도 망쳤고요. 당신이 망친 건 우리의 삶만이 아니에요. 로렌스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 자신의 마음도 망쳤죠. 이 말에 맨더스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한참 생각에 잠긴 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냉혹함이 많은 것을 망쳤지만 아마도 만회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후 맨더스는 로렌스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이 노인이 아들을 잃은 고통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삶을 위해 발버둥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인내와 삶에 대한 희망은 오히려 맨더스가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다. 맨더스는 과거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에 맞서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늦은 밤 별장 밖에서 달빛이 정원에 쏟아지고 새로 가꾼 꽃과 풀들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렸다. 맨더스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화를 느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다. 난 이 모든 것을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시간은 천천히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흘러갔다. 로렌스의 등장은 맨더스의 고독한 삶을 바꿔놓았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함께 정원을 가꾸는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로렌스가 가져온 의무는 맨더스의 마음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그 회색 상자의 차가운 감촉은 매일 밤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거실에 가득 쏟아졌다. 로렌스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맨더스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가져와 로렌스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아 침묵을 깨뜨렸다. 로렌스,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 집 앞에 나타나신 거죠? 로렌스의 손이 움찔 떨렸다. 가브리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고 맨더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치 확신을 얻으려는 듯했다. 정말 알고 싶나요? 맨더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알아야 해요. 가브리엘은 착한 아이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당신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자주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는 자랑스러워했고 또 열심히 일했죠. 맨더스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애가 얼마나 큰 압박감에 시달렸는지 모를 거예요. 내가 그 무렵 심하게 아파서 비싼 약과 치료가 필요했어요. 가브리엘은 매일 10시간 넘게 일하며 초과 근무 수당을 벌려고 했었죠. 얼마나 힘든지 내색하지 않고 항상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곤 했어요.
맨더스는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해고됐다고 말했어요. 로렌스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다. 자신의 실수 때문에 회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미안해했어요. 아버지에게 더 이상 병원비를 댈 수 없을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했죠. 맨더스는 눈을 감았다. 그는 그가 휴가를 요청했던 일, 자신이 냉정하게 거절했던 일,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 없이 해고를 결정했던 일을 기억했다. 해고된 후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요. 로렌스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 않았다. 새 직장을 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심지어 공사장에서 임시직으로 일해야 했죠. 그런 과도한 육체 노동은 그에게 너무 위험했어요. 맨더스의 가슴은 마치 무언가에 세게 얻어맞은 듯 했다. 그의 목이 메었다. 그는 나지막이 물었다. 바닥에 쓰러졌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죠. 맨더스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주먹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왜 빨리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평범한 직원의 운명에 관심을 가질까요? 맨더스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때 내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도가 아니에요. 당신의 결정이 그의 삶을 직접적으로 망쳤고 내 가정도 망쳤어요.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비치는 햇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맨더스는 자신의 몸이 산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인 듯 숨이 막혔다. 로렌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사과한다고 해서 만회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과드려야겠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알아차리기 힘든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일한 가족을 잃었어요. 지금 난 매일 떠돌아다니며 살아남기 위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해요. 맨더스는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최선을 다해 보상할게요. 당신의 미래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수는 없어요. 로렌스는 대답하지 않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가브리엘은 장미를 좋아했어요. 장미꽃이 필 때면 삶의 희망이 가득하다고 말하곤 했죠. 그날 밤 맨더스는 서재에 앉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아이린의 일기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다. 그는 손으로 일기장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가슴이 아려왔다. 아이린, 가브리엘, 미안해요.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난 달라질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 뭔가를 할 거예요. 로렌스, 다시 시작해요. 당신을 위해, 가브리엘을 위해 뭔가를 하고 싶어요. 로렌스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뭘 할 수 있죠?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맨더스는 심호흡을 했다. 미래를 더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로렌스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맨더스는 어깨에 얹힌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속죄의 의미가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새로 심은 장미 가지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 아침 햇살이 별장 정원에 쏟아지고 이슬 맺힌 잎사귀들이 반짝였다. 공기 중에는 흙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맨더스는 화단 옆에 서서 손에 정원 도구를 쥐고 심호흡을 한 후 마른 가지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옆에 있던 로렌스는 가끔씩 조언을 해주며 그가 정원을 예전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왔다. 가브리엘이 제일 좋아하던 꽃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장미. 그 애는 장미를 좋아했어요. 로렌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부드러웠다.
장미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가시가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말하곤 했죠. 맨더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고개를 숙여 일에 열중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모든 세세한 부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을 담는 듯했다. 그는 활짝 핀 장미 몇 송이와 장미 묘목을 골랐다. 이건 당신 거예요. 맨더스는 꽃을 로렌스에게 건넸다. 가브리엘을 기리기 위해 장미 정원을 다시 만들고 싶어요. 로렌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선홍빛 꽃봉오리를 바라보며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 시절 가브리엘은 공사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연약하지만 싱싱한 장미 한 송이를 사와 식탁에 놓아두곤 했다. 고마워요. 로렌스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며 장미를 받아들었다. 정원을 다시 가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맨더스와 로렌스는 온 정성을 다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원은 점차 생기를 되찾았고 장미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났다. 마른 가지들은 새로운 생명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이 과정에서 로렌스와 맨더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두 사람은 종종 일하는 중간에 쉬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맨더스는 이전에는 가브리엘의 삶과 성격을 이렇게 깊이 이해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가브리엘에 대한 그의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가브리엘은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로렌스가 어느 날 말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면 자신의 삶도 더 의미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죠. 맨더스는 가슴이 아려왔다.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 애는 나보다 삶을 더 잘 이해했던 것 같아요. 로렌스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맨더스는 서재에 앉아 과거 재무 기록을 살펴보았다. 그는 회사의 이전 결정들이 많은 하급 직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고 자신은 그런 세세한 부분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가브리엘의 이야기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직원들이 그의 냉정한 결정 때문에 비슷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로렌스만을 위해 뭔가를 해서는 안 돼. 그는 혼잣말을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책임을 져야 해. 다음 날 맨더스는 예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그 동료는 현재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실직자와 그 가족을 돕고 있었다.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돕기 위한 전용 기금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정말 이렇게 할 건가요? 맨더스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브리엘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다른 가정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로렌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기금이 설립된 후 맨더스는 이전 직원들에게 연락했다. 그는 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맨더스 씨, 저희를 위해 사과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그는 로렌스와 함께 정원을 가꾸고 기금 운영에 참여했으며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기도 했다. 그는 삶의 의미가 성공을 추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따스함과 희망을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로렌스는 정원에 서서 활짝 핀 장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중 한 송이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맨더스에게 말했다. 알아요, 가브리엘이 이 꽃들을 본다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맨더스는 그의 옆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미소와 가르침을 기억할게요. 두 사람은 함께 정원에 서 있었다. 저녁 노을이 그들에게 쏟아지며 마치 힘겨웠던 이야기에 따스한 온기를 더하는 듯했다. 그날 밤 맨더스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그 자리에는 평온함과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브리엘, 아이린, 당신들을 기억할게요.
진정한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줘서 고마워요.